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역시 짱짱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대 상승 출발, 하이닉스도 2% 넘는 상승, 급등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달리니까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도 나름 함께 웃고 있는데요.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테스 같은 경우가 3%대로 소부장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고 가온칩스도 4.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흑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AD 테크놀로지 등과 함께 파운드리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어땠을까요? 앞서 자동차 업계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현대차 거의 2% 가까운 깔끔한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 아주 좋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HL만도 또 타이어들까지들도 함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봐야죠. 앞서 화요일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프리마켓에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주, 또 보험주, 증권주 모두 괜찮은데 오늘은 증권주에서는 신영증권, 부국증권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고 있네요. 신영증권이 13%, 부국증권 15% 급등하고 있고 생명이 좋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6.3%대 함께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화생명은 프리마켓에는 없습니다. 이제 장 시작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좀 그렇긴 한데 앞서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로보틱스는 괜찮아요. 사면이 지금 8%대 넘는 급등세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면 바이오와 2차 전지일 텐데요. 바이오도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1%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보합 출발입니다. 2차 전지 라인은 에코프로 2%대, 에코프로비엠 2%대 상승하고 있어서 2차 전지도 나름 트럼프의 위법 판결에도 이제 따로 품목별 관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쪽에 속해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시장이 금요일 날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바로 트럼프는 15% 이제 빼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품목별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무역법 122조, 그다음에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이런 것들이 계속 거죠. 지금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위법 판결이 이제 IPA 이제 근거로 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사실상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제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는 더 이상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무역확장법을 총동원해서 사실상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좀 많이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더 예상이 또 됐던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이제 영향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 특히나 이제 무역법 122조 요걸 이제 근거로 해서 당장 이제 15% 지금 관세를 부과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시한이 한 150일 정도. 5개월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맥스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확정적으로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열어야 되고 또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타코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관세를 가지고 이제 상대국들을 약간 협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이제 부담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대로 그냥 위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놔둬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미 그렇죠. 그 리스크는 네. 상당히 다 네. 녹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건드려 가지고 또 무역법, 무역확장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약간의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긴 합니다만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무역 상대국들 중에 한 나라도 지금 기존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돈 거잖아요. 내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다 예. 돈 내겠다는 예. 거고 이미 냈던 것도 예. 돌려달라는 얘기도 지금 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찌되었던 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는 좀 있을지언정 정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일단 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프리마켓의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반도체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고 심지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자동차까지도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프리마켓에서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준호 매니저. 가장 우려했던 업종이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그동안에 로보틱스를 끌고 가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현대차하고 사면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종목을 더 보면은 화신까지 볼까요? 현대차, 화신, 사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일단은 뭐 좋은데요? 사실 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에 가장 직격탄을 맞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미 사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품목 관세로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로 보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결국 입법부의 어떤 압박이었고 타코 트레이드의 일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이제 국내 품목별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고 으름장을 내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야간 선물에서도 한 2.12% 정도 우리는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특히 이제 관세 피해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IPO 기대감이 이제 가장 올해 높기 때문에 유일하게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 현대차 그룹이 손꼽히고 있고 확실하게 올해부터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또 현대차에 공급을 앞두고 있는 사면이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면 같은 경우는 현대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제 액추에이터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현대차의 어떤 로보틱스 밸류 체인에도 사면이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결국 HL 만도와 특히 이제 사면 같은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판매량은 이제 떠나서 이미 로봇이죠.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시장에서도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가 이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하니까 그 밑단에 있는 이제 벤더사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다 일제히 지금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됐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이젠 관세의 어떤 직격탄보다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선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또 현대차 그룹이 아직까지도 저는 뭐 테슬라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과 매출액 대비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으면서 시가총액 1,000조를 지금 삼성전자가 돌파한 상태이다 보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대비해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만 완벽하게 해소된다면은 현대차의 어떤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또 있습니다. 부품사들 로봇주까지도 큰 영향은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트럼프 뭐 상호 관세,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을 전혀 지금 단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하나 먼저 좀 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더존 비즈온인데 네. 프리에서 상도 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 상당 폐지를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스웨덴계 이제 사모펀드가 사실 더존 비즈원의 이제 최대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한 2조 원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잖아요. 공개 매수 가격이 이제 12만 원 정도로 이제 지정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뭐 어떤 기업이 나도 더존 비즈온 인수할래 이렇게 이제 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난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제 공개 매수 가격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상장 폐지가 이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거의 그 가격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 이제 할증으로 해가지고 공개 매수하는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12만 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자진 상폐를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존 비존의 뭔가 매력을 느꼈던 거겠죠.
그렇죠. 여기 사모펀드도 워낙 네. 이제 국내에 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명확하게 이제 또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전비디오는 기존에 이제 회계 이제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AI와 AI. 이제 결합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공개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웨덴 기업이 이제 조금 눈독을 좀 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장 폐지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나름대로 이제 적정한 이제 가치를 받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냥 12만 원은 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보유하셨던 분들이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전 비전 개별 종목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전업종이 좋아서 맞습니다. 예, 뭐 어디로 사실 갈까요? 마음 편안하게 종목을 편안하네요. 준비를 네. 했고요. 또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삼성전기가 거의 20%대 상승 흐름이 이틀 동안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예. 해봤습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대주전자 재료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된 이제 실적의 가장 이제 핵심 주축으로 좀 떠오르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도 저는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도성 페이스트가 지금 이제 회로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흐르는 회로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고 그래서 MLCC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AI 칩 부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태양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MLCC 특히 지금 출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MLCC의 어떤 칩 가격의 또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의 전도성 페이스트의 어떤 출하량도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리콘 응급제 외에도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 매출 분기 처음으로 700억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MLCC뿐만 아니라 칩 부품,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의 어떤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구조적인 어떤 이제 성장이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올해의 어떤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가 우주용 또 우주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이제 핵심 주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우주 데이터 센터 수혜 기업으로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주 태양 전지, 우주 태양광 관련해서는 1기가와트당 12톤을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가 사용이 되는데 예. 가격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사용돼요. 근데 이제 스펙스X 북미 1등 업체가 일단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100기가와트 우주 태양광 수요 발생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는 지금 시장 규모가 5조 원 정도, 전도성 페이스트가 5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새롭게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대전 재료의 어떤 이제 주가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의 어떤 우주용 공급 확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매출의 어떤 이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진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ESS 시장이 사실상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ESS에서도 고용량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급소 충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를 지금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4배에서 거의 5배 이상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결국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ESS 시장에서도 고용량 응급제 필요성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도 올해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ESS 밸류체인에도 핵심 기업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이미 테슬라가 중국의 어떤 실리콘 응급제 기업에 지금 이제 원래 계약을 했었었는데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고 국내 기업과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결국 대주전자 재료 유일하게
이 기업뿐이니까 결국에 이제 테슬라와도 공급 계약을 조만간에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특히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뿐만 아니라 또 MLCC, 또 AI 칩 쪽에서도 출하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의 어떤 실질 성장과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를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대주전자 재료하면은 실리콘 응급제, 응급제, 예, 나노 신소자 맨날 맞습니다. 짝꿍이었는데 오늘 준호 매니저가 대주전자 재료를 주목한 것은 전도성 페이스트. 예, 전도성 페이스트, 은 페이스트 약간 반죽 같은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태양전지 또 MLCC에 MLCC. 들어가니까 함께 좀 요번에 테마를 맞아요. 탈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92,400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95,000원대 프리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올렸어요. 있어서 예. 매수가를 94,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4,000원 미만에서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만 1,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78,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였고요. 지금 3%대가 뜨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네. 짧게 삼성전기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또 MLCC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고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AI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기고요. 네. 특히 MLCC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물었다. 기대감도 네. 있고 MLCC뿐만 아니라 지금 뭐 카메라 모듈 공장이 지금 출하량이 계속 지금 급증하면서 지금 24시간 공장을 좀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과 내년에 또 이제 삼성전기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유리기판 관련된 또 이제 신사업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시점이라서 삼성전기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풀이에서도 5% 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네,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그룹사 내에서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이제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MLCC에 대한 출하량은 뭐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결국 젠상 CEO가 여전히 AI 어떤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AI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는 발언이 나와주면은 결국 MLCC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전기의 어떤 이제 출하량과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MLCC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 또 이제 신고가 랠리고요. 지금도 그래서요. 프레스 6% 정도 반등 나와주고 있어서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진입하는 게 낫고 아, 신규는요? 네, 그리고 네. 기보유저의 관점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되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 드리면서 네.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절 라인대를 한 37만 원 정도 수준, 36에서 37만 원 정도 수준을 익절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9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45만 원을 다시 한번 목표가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면 매니저. 네.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목요일 새벽에 또 지금 다들 잠 못 주무실 것 네.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영면 매니저가 SK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일발했을 때 그날 좀 쉬어갔다가 다음 날 이제 뿜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2.7%가 가고 있고 오늘 AD 테크놀로지 리뷰를 좀 해 주시면서 네.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의 좋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후에 시장 네.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100만 원은 넘어가야죠.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가야죠. 20만 원 이제 네. 목전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주말 동안에 뭐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코멘트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기는 어찌 보면 또 무라타에서 MLCC 가격 인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FCBGA 맞습니다. 이비덴에서는 네. 또 기판 가격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가 지금 한 5, 6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가장 소부장 종목의 대장을 꼽으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기잖아요. 네. 삼성전기는 말 그대로 소부장 종목이거든요. 기판 만들고 MLCC 만들고 각종 이제 부품 소재 만드는 이제 기업으로 볼 수 있기 카메라,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같이 실적이 따라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반가운 게 방금 이제 코멘트 해줬던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흑자 전환 얘기. 될까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아직 이제 미국 이제 테일러 이제 파운드리 1공장, 2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논의를 하고 국내 이제 평택 이제 P2, P3 공장 이제 중심으로 국내 이제 파운드리 쪽은 분명히 이제 가동률이 이제 80%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4나노 공정 이제 선단 공정의 이제 수율도 60%를 좀 넘어갔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엑시노스 갤럭시 S26가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될 건데 X26에는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분명히 1분기 때 늘어났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결정적인 건 HBM이에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일단 원비 공정 이제 말 그대로 5세대 이제 D램을 가지고 HBM4도 이제 구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을 이제 원비 공정을 가지고 이제 다 맞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이제 원시 공정을 가지고 이제 HBM4를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얘기하는 건데요. SK 하이닉스는 이 로직 다이 이제 공정은 TSMC에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로직 다이 만들고 삼성에서 만들어낸 D램 그대로 탑재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상의 사실 효율을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조금 앞설 수 있다. 그래서 그 베이스 다이를 이제 만드는 공정 HBM4 물량이 워낙 이제 크게 늘어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당연히 이제 네. 국내 파운드리는 가동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AI5 칩은 내년부터 이제 테슬라향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이제 시작될 거고 애플도 수주를 했잖아요. 바뀌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AMD라든지 퀄컴 이런 이제 해외 고객사들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어찌 보면 이제 아픈이잖아요, 아픈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올해 적어도 이제 국내 부분에서는 빠르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삼성전자 주가에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AD, 예.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볼 수 좋습니다. 있고 다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 추세적인 흐름이 완전히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작년 3분기, 4분기 때 흑자 전환해가지고 계속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단 공정의 이제 수율이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확장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이런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이제 실적 기대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뭐 이격이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11월, 12월 달부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완만하게 이쁘게 잘 올라가고 그런데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초에 만들었었던 최고가 5만 원을 한번 이제 뚫으러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좀 상향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거나 이격이 좀 벌어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는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 패턴이 이제 진행되는 종목들이 보유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익절 가격은 한 4만 1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상향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갑자기 막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0% 이런 일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죠. 이제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일단 숫자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아니, 정도 그러니까 좋을 그거 거라는 건 됐는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뭐 TSMC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향후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데 결국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GTC 2026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항 CEO가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미국 내에 이제 불거졌던 AI 회의론, AI 버블론을 유일하게 이제 좀 진화했던 소방수 역할을 했었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본 게임은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보다는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GTC 2026 그때 이제 베라 루빈 공개하면서 올해 이제 확실한 이제 매출 전망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슈는 다음 달 중순에 이제 GTC 2026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분석해 보면서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까지 분석을 해봤고,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2차 전지 라인도 거의 1, 2%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준호 매니저와 LNC 바이오를
리뷰를 해보면서 파마 리서치와 함께 비교도 해주시면서 중국은 오늘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춘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네. LNC 바이오가 투자 주의가 걸렸네요. 맞습니다. LNC 바이오가 제가 직접 목에 리투를 처방받고 나서 제가 소개를 마음을 좀 해드렸잖아요. 바꿨죠, 네, 그다음부터. 정말 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스킨 부스터 주베록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실제로 리투였고 결국에 목주름인가요? 맞습니다. 아, 목주름에 있어서 이제 네, 리투를 맞아봤는데 아프긴 정말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여성분들도 지금 이제 LNC 바이오의 이제 리투에 대한 평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번에 춘절이 중국인들이 거의 19만 명이 한국에 방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관광에서 체험으로 이제 많이 여행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의 어떤 스킨 부스터의 어떤 판매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리투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어떤 춘절 효과도 있지만 중국의 지금 LNC 차이나의 어떤 효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지금 이제 피부 인체 조직 이식제인 메가던 플러스가 중국의 지금 국가약품관리국에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빠르면은 가장 주력 제품인 리투의 어떤 허가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춘절에 대한 어떤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이제 리투와 메가던 플러스 중국 내에서 메가던. 본격적인 네.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당분간 이제 스킨 부스터의 어떤 이제 강자는 LNC 바이오가 가장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가 조정 흐름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고 결국 리투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좀 파마 리서치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렇지만 사실 해외 쪽에선 여전히 지금 이제 리쥬란의 어떤 판매량과 그리고 여전히 해외 어떤 판매량은 공고한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파마 리서치에 좀 가혹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LNC 바이오의 어떤 리투의 어떤 열풍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대. 사실상 이제 리투어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신체에서 실제로 이제 시체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산의 과정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파마 리서치의 어떤 리쥬란 스킨 부스터의 어떤 독점적인 주의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약간 실적 발표, 시장 컨셉이 조금 하이했다는 부분 때문에 좀 지나치게 흔들렸던 부분 그것 또한 사실 어떤 이제 상여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지금 이제 매출이 이연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NC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파마 리서치도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요? 지금 오늘 이제 저는 신규다. 신규다. 네. 신규는 LNC 바이오가 지금 사실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예.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사실이라서 오히려 저는 파마 리서치가 너무 신규로는 빠졌다. 네, 좀 매력적. 너무 과도하다. 저거죠. 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나치게 어떤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미 올해 약간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올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인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실적 네. 발표 나오고 나서 또 추가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파마 리서치의 어떤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선 여전히 리쥬란 또 스킨 부스터의 어떤 독점적인 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파마 리서치가 가격적으로는 조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LNC 바이오와 또 파마 리서치 리뷰까지도 함께 봤고요. 현재 시각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이 웬만한 곳들이 다 좋아가지고 지금 1, 2% 상승은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앤다운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업종 라인들을 좀 놓고 보면 역시 증권주들, 생명주들, 보험주들 함께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에코프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 표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요. 이 밖에 지금 지주사 라인들, 뭐 KCC 등 태광산업도 싹 다 좋은데 업앤다운 중에 업쪽에서 삼성생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화요일이 3차 상법 개정 이제 통과하기는 하기는 한데 지금 미래에셋생명도 올라와 있는 걸로는 봐서 마지막 피날레는 보험주가 장식하나요? 이게 이제 웬만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다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상법 개정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본회의 이제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지난주에 사실상 이제 법사위 소위를 이제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가장 좀 세게 올랐던 애들이 이제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종목들 네, 자사주를 지금도 많이 좋아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업종 내에 이제 지형을 보면 KB금융이나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 이런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움직였다가 그다음 이제 증권주들이 지난주에 대폭등을 했었죠. 난리 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하나생명, 네. 미래에셋생명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권주들이 움직인 거에 비하면 생보사나 이제 손보사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좀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DB손해보험, 그다음에 이제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움직였고 급기야 오늘은 삼성생명까지 네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14%네요. 15% 네.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열이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니 상법 개정안 통과될 거다라는 게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열고 뭐하고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것도 이미 다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의회 구조를 보면 뭐 여당이 압도적인 이제 지금 뭐 우세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뭔가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본회의 통과가 이미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이제 금융주의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냥 붙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네. 내일 오전 이후에는 약간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워낙 괜찮아요? 근데 단기간에 네. 워낙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또 손보사들과 생보사들이 아마 조금 강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오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얼마든지 이제 대응하실 수는 있으나 내일 이후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찌 보면 다 대부분 이제 금융주들이 배당락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배당에 대한 네. 이제 부분들이 다 이제 공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배당락 되기 전에 어찌 보면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의 이제 흐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순환매를 좀 잘 활용하셔서 트레이딩 하던 전략, 주 후반에는 일정 부분 조금 차익을 챙기는 전략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상법 개정에서 금융지주 갔죠. 증권주 난리 났죠. 지금 마지막을 보험주가 네, 좀 맞습니다. 장식을 하고 있는데 영빈 매니저는 일단 내일까지 좀 하자. 네. 그리고 크게는 이번 주 배당락이 있는 네. 이번 주까지를 봤는데요. 지금 지주사 라인들이 다 좋아요. 앞서 태광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GS 또 LS 한화 라인들 코롱 또 KCC 같은 밑에 딸 라인들이 마지막 진짜 피날레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그러나 내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함께 말씀드리고 준호 매니저와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은 거래량이 160만 주인데 코스닥 ETF 갔을 때 가장 네. 좋은 게 에코프로인데 지금은 좀 ETF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건가요, 벌써?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설날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이제 코스닥 활성화 3차 3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결국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기업의 에코프로잖아요. 결국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SDI나 지금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까지도 이제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지난번에 2차 또 이제 ESS 입찰에 있어서도 SK온이 이제 가장 많은 50% 이상의 어떤 이제 채택률이 나왔었는데 ESS요. 결국에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또 삼성 SDI와 또 SK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SK온과 삼성 SDI의 어떤 이제 ESS 관련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그 외적으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피지컬 AI 또 이제 결국 2차전지 기업들도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를 중점으로 또 2차전지 기업들까지도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한번 큰 시대가 분출돼야 2차전지 밑단의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에코프로가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나라고 보고 있고요. 3차 3법 개정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30만 원 가나요?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28만 원에 30만 원대 물린 그렇습니다. 분들이 아직도 네. 들고 계시거든요. 가요. 네. 거기까지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네. 사실상 일단은 에코프로가 일단 20만 원을 안착하고 20만 한번 원 안착. 생각해 보자. 아.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코스닥 쪽에 강력한 패시브 자금과 또 연기금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코스닥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가 당연히 20만 원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20만 원 추가 안착을 좀 기대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ESS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휴머노id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양극재의 어떤 출하량도 같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로봇 배터리. 네, 결국 이제 30만 원 선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다만 휴머노id 로봇의 어떤 양산 시기는 아직 조금 이제 시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30만 원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강력한 코스닥 쪽의 패시브 자금과 그리고 휴머노id 로봇과 ES 쪽에서 탄탄하게 어떤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한 충분한 어떤 이제 컨던 점프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네.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죠. 플라워스 블룸드 활짝 핀 꽃들이라는 님이 보내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한동안 30만 원 근처였는데 갑자기 봤는데 40만 원이 되었네요. 네. 포스코홀딩스 이제 에코프라와 함께 좀 애증의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등등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이제 본업인 이제 EV 쪽, 이제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또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있고 ESS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 회복이 이제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인 흐름도 너무 좋아요. 이제 1월 초에 장대 항복 만들면서 이제 35만 원 뚫어놓고 난 이후에는 추세가 크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도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름에 또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 기업으로서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 조금 선호도가 좀 높아갔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또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끝나고 나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은 작년부터 이제 한 1년 이상 이제 끌어온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이슈가 이제 될 거냐. 그럼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대통령도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코멘트를 했던 게 코스피는 이미 이제 5천 이제 6천이 다 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이제 부진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코스피의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사들 배당 확대 이제 수혜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에 이제 주가가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상대로 좀 못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좀 지금요. 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향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제 ETF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자극된다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이제 주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창방을 좀 열어놓고 이게 에코프로에 비하면 또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 또 못 올라온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방산주를 빼고는 전 업종이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날 일발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 섹터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손보사를 좀 하나 할까 손보사 여러분들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DB 손해보험하고 이제 몇몇 기업 있고 그 다음에 생보사는 이제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 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뭐 네. 요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관련 이슈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요번 주에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슈를 이제 넘겨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카카오페이를 오늘 한번 네.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지수가 6천이 다 됐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 올라오나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이제 AI 산업의 이제 확장과 이 두 기업이 이제 AI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의문부호가 좀 남아 있다. 그러나
카카오 그룹주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와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동맹을 좀 맺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카카오도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면 챗 GPT 메뉴가 따로 딱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카카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바로 이제 챗 GPT 메뉴를 쓸 수 있게 이제 연동이 딱 되어 있는 상태고, 네.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품들도 상품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낼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좀 빠르게 이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 그룹주고, 그 중에서 또 결제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를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결제와 금융, 증권 그리고 보험업까지 같이 다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보면 드디어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2025년 4분기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고,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9,58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04억 원 정도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진행이 좀 될 거고, 올해 많으면 이제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운 실적 성장, 영업이익은 지금 1,000억 원이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증권업이 지금 주식시장에 워낙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증권업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증권주들이 움직인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리고 보험업 쪽에서도 영업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생보사나 손보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사라든지 증권주, 보험주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자산 가치나 배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제 금융주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훨씬 좀 큰 폭으로 성장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은 이제 3차 개정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슈가 약간 이제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 거고, 새로운 이슈들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해야죠. 속도를 좀 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특히나 지금 제가 가장 좀 기대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 네. 쿠팡 이슈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쿠팡의 반사 수혜를 입으면서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전자결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정부가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 이제 목표로 내세웠을 때 사실상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이 나왔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 자산을 활용해서 사실상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정책 모멘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와 굉장히 좀 강력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 AI와 협업 과정에서 여러 이제 서비스와 상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 상품과 서비스들을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의 도메인이 이제 활용이 될 거거든요. 그때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수익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카카오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이제 요때 이제 강하게 이제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제 행보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요 가격 조정이 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상승 파동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가 69,000원 정도의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오늘 일발은 카카오페이로 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3차 상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은 디지털 가상자산법의 초안도 이번에 어느 정도 매조지가 네. 매듭이 집니다. 그때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게 결국 코스닥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간다면 카카오페이가 선봉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는 대주전자 재료였는데 맞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플러스 전도성 페이스트. 예, 전도성 페이스트, MLCC 또 우주 태양광 수혜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발 장조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